55억 정도에 가까운 실제 차익이 예상됩니다. 어마어마하죠. 3년 만에. 단기간에 이 정도 매각 차익을 낼 수 있었던 건 바로 두 가지죠. 안녕하세요. 차빌TV의 황진경입니다. 날씨가 너무 무덥죠, 여러분? 그냥 가만히 밖에 서 있는 것도 진짜 힘든데 건물들 보러 다니시면서 너무 힘드실 것 같아요. 저도 너무 무더운 날씨라서 매수 문의가 좀 주춤하나 생각을 했었는데 웬걸요? 올해 들어서 매수 문의가 가장 많은 것 같습니다. 오늘은 외부에 제가 꼬마 빌딩 관련 세미나를 하나 듣고 들어와서 오후에 미팅도 없고 해서 유튜브를 바로 켰습니다. 쉴 수가 없죠. 자, 오늘 얘기해볼 컨텐츠는 따끈따끈한 최근 매각 사례 중에서 신축 밸류업이 아닌 리모델링 대수선을 통해서 잘 매각하신 어떻게 보면은 좀 성공 사례가 될 수 있을 것 같은데요. 최근에 빌딩 매매 시장이 그렇게 좋지는 않았음에도 불구하고 매각에 성공을 했다라는 거는 분명히 배울 게 있다라는 거거든요. 최근 건물 밸류업 방식으로 신축보다는 좀 가성비 있는 리모델링이나 또는 대수선 방식을 많이들 검토하시는데, 그럼 지역별로 성공 사례 3개 정도 살펴보면서 이 점은 우리가 배워야 되고 또 이 점은 좀 아쉽다, 솔직한 제 의견도 덧붙여 보겠습니다. 먼저 첫 번째 사례부터 한번 볼게요. 먼저 성동구입니다. 2020년 빌딩 시장 불장 때였죠. 37억 5천만 원에 매입을 해서 리모델링을 하셨고 24년 67억 7천만 원에 매각을 했으니 4년 만에 거의 세전 수익이 30억 정도입니다. 리모델링 후에 매각 성공 사례로 최근에 조금 떠들썩했었는데요. 20년 불장 때 사서 24년 3월이면은 뭐 시장이 아직은 좀 주춤할 때거든요. 그때 매각을 하셨는데도 단기간에 이 정도 매각 차익을 낼 수 있었던 건 바로 두 가지죠. 입지, 그리고 앵커 테넌트, 즉 우량 임차인을 통해서 건물 가치를 올리셨던 것이 주요한 요인이었습니다. 먼저 위치를 한번 볼게요. 5호선 신금호역에서 5번 출구 쪽에서 나오시면 바로 30초 거리입니다. 바로 나오시면 이 건물이 되겠습니다. 소역세권이죠. 10m, 6m 현재 양면형 도로고요. 지하 1층이 상부층이 이렇게 노출되어 있는 구조라서 임차에도 굉장히 유리합니다. 대지도 80평이나 되고요. 이 건물이 원래는 이런 건물이었어요. 임차인들이 별로 좋아하지 않았을 그런 검은 튀티한 그런 건물이었는데, 이런 건물을 20년에 매입을 하시고 리모델링 그리고 증축 후에 이렇게나 내외관이 굉장히 수려해진 지금 최신의 모습입니다. 여기 1층을 필로티 주차로 빼기에는 1층 임대료 포기하기에 좀 아까운 상권이에요. 무리한 증축이 아니라 약간의 증축, 그리고 외벽 마감재, 내부 올 리모델링 하셨고 루프탑을 또 설치를 하셨어요. 처음에는 카페가 들어왔다가 이제는 올리브영과 이철 헤어커커 이렇게 프랜차이즈가 입점해 있는 상태입니다. 올리브영이 앵커 테넌트 역할을 좀 톡톡히 했죠. 올리브영이 또 아무 건물에는 안 들어갑니다. 제가 최근에 중개했던 건물 중에서 스타벅스를 좀 임차하고 싶다, 임차인으로 유치시키고 싶다 하셔서 저희가 스타벅스에 메일을 보냈는데 2주가 넘어도 답이 안 오는 거예요. 직접 지인은 아니지만 주변 지인분들 중에서 신세계 부동산 파트에서 업무를 보시는 분이 계셔서 스타벅스가 신세계 거잖아요. 여쭤봤어요. 아니 손님분이 스타벅스가 들어왔으면 좋겠다 해서 저희가 메일을 보내는 답이 없다 했더니 지금 저 같은 손님이 10,000명이 넘게 대기하고 있다고 하더라고요. 그만큼 이 상권이 탄탄하고 유동인구도 활발한 좀 쟁쟁한 경쟁 건물들을 제치고 이 건물이 올리브영 같은 우량 임차자에게 선택이 됐다라는 거 굉장히 좀 의미가 있습니다. 또 이 신금호역 일대가 특별 계획구역으로 지정이 되면서 용도 지역을 준주거 지역으로 상향시켜서 좀 용적률 혜택을 주겠다라는 서울시 입장이 발표가 됐었죠. 이렇게 개발 호재에다가 입지에다가 역에서 도보 30초 거리, 양면도로 여러 가지 이런 조건의 건물이 나오기도 참 쉽지 않은데, 심지어 리모델링까지 돼서 손댈 곳이 없는 상태인 건물이 7천만 원대 평당가로 나왔었습니다. 인근 시세 같은 경우는 23년도에는 1억 1천 정도였거든요. 개인적으로는 매입도 굉장히 잘하셨지만 매도인분이 매각 과정에서 입지 자체가 워낙 초역세권이고 하다 보니 좀 더 높게 받을 수 있을 것 같다는 마음이 많이 올라오셨을 것 같아요. 그런데 빠른 결정을 내려주셨기 때문에 이렇게 의견 합치가 이루어져서 매각 결정이 잘 이루어진 것 같습니다. 두 번째 매물은
강남구 청담동으로 가볼게요. 21년 4월 25억 3천만 원에 매입이 돼서 24년 6월 36억 7천만 원에 3년 만에 토지 평당가만 45.06% 상승해서 소폭 매각 차익을 거두셨습니다. 먼저 위치 볼게요. 명품거리 이면에 위치해 있고 이렇게 하이엔드급 주거지들이 또 배후에 있습니다. 여기 같은 경우에 조금 주택가들이 모여 있거든요. 근데 용도 변경 후에 근생으로 손바뀜이 좀 잦게 일어나고 있는 지역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저희 건물이 여기에 위치하고 있는데 이 섹터가 시장이 조금 어려운 상황에서도 손바뀜이 좀 잦게 일어났었어요. 근데 그 이유는 이렇게 보시면은 규모가 좀 아담한 대지 평수예요. 대부분 대지가 30평대예요. 너무 작은 면적 아니야? 임차가 안 들어올 것 같은데 이렇게 생각하실 수도 있겠지만 청담동은 임대 평당가가 워낙 높아요. 내 회사 명함에 청담동이 주소로 좀 이렇게 바뀌고 싶다. 네임밸류를 원하는데 너무 또 넓은 곳은 비싸다. 이러신 분들은 또 은근히 이런 소규모 건물들이 오피스 건물로 틈새 니즈가 분명히 있거든요. 그리고 또 매매 면에서도 청담동은 보통 평당가가 아무리 2년이라도 1억은 그냥 기본적으로 다 넘어갑니다. 대지가 30평 정도로 작아야지만 절대 매가가 또 낮겠죠. 청담동에 이 정도 위치에 30억대 올근생 건물이라는 것 자체가 좀 희귀한 매물인 건 맞아요. 그리고 이 매도인분도 21년도에 매입을 하셔서 대수선 없이 내부만 바로 회사에서 사용이 가능할 정도로 손을 보셨고 또 외부 창틀 정도 아주 소규모로 리모델링을 좀 하셨어요. 리모델링 가격을 그렇게 비싸게 들이진 않으셨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또 밖에서 보기보다는 실제로 안에 들어가 보시면 직접 사용 목적이 있으신 분들은 좀 만족을 하셨을 정도로 바로 사용하게끔 사옥으로 사용하게끔 미모가 좀 되어 있어요. 청담동의 네임밸류 그리고 현금 15억에서 20억 정도 가지신 분들이 50억대 매수 문의가 굉장히 많거든요. 30억대 중후반이기 때문에 또 접근 가능한 가격이었고 실제로 내부를 좀 사용을 하셔야 되는 분들에게도 크게 부담스럽지 않은 가격대 접근 가능한 그런 건물이었습니다. 근데 또 결정적인 단점이 있어요. 바로 뭘까요? 이렇게 나가보시면은 제가 지도로 보여드릴게요. 넓은 도로에서 조금 안쪽으로 들어와서 바로 저희 건물이 이 건물인데 보시면은 지금 4m 도로입니다. 일방 통행 한 차만 할 수 있어요. 그러다 보니까 주차가 당연히 좀 어렵겠죠. 내부는 깔끔한데 아무래도 좀 직접 사용을 하시려면은 조금 이제 손보실 필요가 외내부 약간씩 있으시고 또 치명적인 거는 규모가 워낙 아담하기 때문에 이 건물 전체를 사용할 통 임차자만이 들어올 수 있어요. 통으로 이 건물을 사용하실 분에게는 적합하거든요. 근데 임대를 주는 입장에서는 좀 리스크가 있을 수 있겠다. 개인적으로 이런 부분을 좀 감안해서 매수인분이 조금만 더 저렴하게 매입을 하셨으면 어땠을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자, 세 번째 매물도 역시 강남구 역삼동에 위치해서 좀 어려운 시장이었음에도 리모델링 후에 매각에 성공했던 케이스예요. 강남 꼬마빌딩에 대한 수요는 거의 전국구로 지금 높은 상황이거든요. 최근에 이 강남구에서는 조금 가격적인 면으로 저평가됐던 노년이나 역삼 쪽 건물도 좀 빠르게 소화가 되고 있고요. 이 세 번째 매물도 역시 위치를 한번 보시면은 역삼역 쪽에서 5번 출구, 6번 출구에서 나와서 코너에 위치해 있는 건물입니다. 테헤란로의 하나 이면에 위치해 있죠. 워낙 유동인구도 이 일대는 탄탄하고 오피스 건물들이 빼곡하게 들어와 있어요. 그러다 보니까 그걸 기반으로 해서 F&B나 여러 가지 기타 상가 업종들이 파생되어 있는 그런 상권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21년에 7월에 121억에 매입을 하셨어요. 그리고 23년도에 대수선 공사를 완료하셨고 임차를 맞추셨는데 엔터테인먼트 회사가 들어왔는데 10년 통 임대로 계약을 해서 이게 지금 매각 시 연 3.8%를 수익률을 맞춘 뒤에 24년 5월에 194억에 총 매각이 되었습니다. 그러니까 3년 만에 거의 73억 정도의 단순한 시세 차익이고요. 리모델링이나 기타 부대 비용 한 20억 정도 잡아도 55억 정도에 가까운 실제 차익이 예상됩니다. 어마어마하죠. 3년 만에. 북향 코너에 또 자리 잡고 있어서 전국 일조에 좀 자유로운 점, 게다가 2종 일반 주거 지역인데 이게 지금 248% 용적률로 48%나 초과가 되었기 때문에 대수선 시 굉장히 유리하다라는 장점이 막강한 장점이 있습니다. 매각 기준 평당가가 2억 1천만 원에 매각되었기에 인근의 같은 2종 대비해서는 약간 시세에 매각이 됐거든요. 근데 깔끔하게 대수선이 됐고 엔터회사라는 우량 임차자와 10년 계약해서 3.8% 고수익이 지금 나오고 있다는 것 자체를 반영이 된 그런 매가였다라는 생각이 들고요. 현재 시장 분위기로 봐서는 제가 봤을 때는 충분히 임차 관리만 좀 잘하셔도 지속적인 지가 상승은 시간 문제라는 생각이 들 정도의 지역입니다. 하지만 영원한 임차인은 없어요.
뭐 은행이나 보통 대형 프랜차이즈 업체들 들어오는 건물 좋아하시는데요. 그래서 좀 비싸게 시세보다 매입을 하신 분들도 많으신데, 은행 같은 경우에 특히나 요즘 오프라인 지점들 통폐합을 많이 하는 추세죠. 한꺼번에 빠져버리면은 또 그분들 높게 내던 임대료가 제로가 됩니다. 그 상태에서 그 임대료로 임차인을 구하려면 막막하죠, 정말. 그래서 항상 건물 관리에 신경을 쓰고 항상 최악을 대비를 해야 된다라는 마음가짐이 좀 필요할 것 같아요. 자, 이렇게 간단한 리모델링 또는 대수선 후 불장 때 사서 시장이 안 좋을 때 팔았음에도 좋은 수익을 좀 안겼던 건물들을 쭉 소개를 해드렸습니다. 최근 이 미 연준에서 베이비 스텝이 아니라 B컷 이야기가 나오고 있죠. 0.5%포인트 인하 기대감이 굉장히 높은데요. 많은 매수인 분들이 첫 건물 또는 뭐 갈아탈 건물을 알아볼 좀 적기라는 생각을 하시고 문의를 많이 주시는 것 같고, 그러면서 이제 매도인 분들만 조금 잘 조율이 된다면 좀 딜 클로징이 수월하게 돼가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렇다고 해도 제일 중요한 건 내가 준비가 되어 있느냐, 그리고 내가 감당할 수 있는 건물이냐, 이 두 가지는 정말 신중하게 체크를 하시고 꼼꼼하게 검토하시기 바랍니다. 덜컥 매입하시면 절대 안 됩니다. 좀 더 유용한 정보로 차빌TV 또 돌아오겠습니다.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안녕.